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보통 잘 알려진 천적 관계는 특정 타자가 특정 투수를 상대로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2013년 디트로이트 맥스 슈어저는 시즌을 시작하는 인터뷰에서 오프시즌에 일어난 가장 기뻤던 일로 추신수의 신시내티 이적을 꼽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호되게 당한 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잘 피해 다녔던 슈어저는 2017년 추신수를 다시 만났는데요. 자존심 빼면 시체인 슈어저는 그러나 5년 만에 다시 만난 추신수에게 초구로 패스트볼이 아닌 슬라이더를 던졌고 슈어저의 약한 모습에 미소를 지은 추신수는 7구 대결 끝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음 타석에서 홈런을 때려냅니다. 추신수가 슈어저를 상대로 기록한 OPS 1.792는 슈어저가 20타석 이상 상대한 144명 중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천하의 마리아노 리베라가 나는 그의 블랙퍼스트이자 런치이자 디너였다고 한 선수는 에드가 마르티네스였는데요. 마르티네스는 리베라를 상대로 16타수 10안타, 6할 2푼 5리를 기록했는데 10개 중 5개의 안타가 장타였습니다. 그렉 매덕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간혹 스핀을 읽을 줄 아는 타자들이 있다. 릴리스 포인트의 차이, 공이 손을 떠나는 움직임을 보고 구종을 알아내는 타자들도 있다. 하지만 투수가 속도의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 이는 무용지물이 된다.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단 한 명, 토니 그윈만 빼고. 토니 그윈이 삼진을 안 당하기로 유명했으며 매덕스도 삼진을 많이 잡는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그윈은 매덕스와 대결한 103타석에서 통산 타율 3할 3푼 8리보다 훨씬 높은 4할 2푼 9리와 함께 삼진을 한 번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특정 투수에게 가장 약했던 타자는 켈리 젠슨을 상대한 닉 헌들리였는데요. 헌들리는 젠슨과의 승부에서 11타수 무안타 13진 1볼넷을 기록합니다. 볼넷 한 번과 희생번트 한 번을 제외하면 젠슨을 상대로 10연속 삼진을 당했던 헌들리는 그나마 마지막 대결에서 플라이볼을 때려냅니다. 하지만 헌들리가 뛰어난 타자가 아니었고 그래도 볼넷 하나는 얻어낸 반면 류현진과 마이크 트라웃의 관계는 류현진이 수준급의 좌완이라고는 하나 당대 최고의 선수이자 통산 OPS가 1.0을 넘는 선수인 트라웃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트라웃은 어제 3타수 무안타를 추가함으로써 류현진 상대 성적이 13타석 13타수 무안타 무출루가 됐습니다.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류현진은 2020년까지 2.95를 기록함으로써 800이닝 이상 선발 투수 중 커시와 디그롬에 이어 현역 3위였던 통산 평균 자책점이 이제는 3.25로 올랐는데요. 현재 999와 3분의 1이닝인 류현진은 0.2이닝을 보태면 통산 1000이닝이 기준인 레퍼런스 순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1000이닝 이상 현역 투수 평균 자책점 순위를 소개해드리면 1위는 2.48인 클레이튼 커쇼, 2위는 2.50인 제이콥 디그롬, 3위는 3.03인 크리스 세일, 4위는 3.15인 맥스 슈어저, 5위는 3.20인 게리 콜, 6위는 3.21인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7위는 3.23인 코리 클루버이고 류현진이 3.25로 8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9위는 3.29인 저스틴 벌랜더, 10위는 3.30인 메디슨 번가너입니다. 다시 류현진과 트라웃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떤 분들은 류현진의 공이 느려서 오히려 트라웃이 못 치는 게 아니냐는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추신수가 KBO 리그에 와서 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자 공이 너무 느려서 못 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기록으로도 확인이 돼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트라웃은 느린 공을 대단히 잘 치는 타자입니다. 레퍼런스는 투수의 유형을 파워피처, 평균투수, 피네스 피처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속이 아니라 볼산비로 나누는 이 기준에서 류현진은 피네스 피처에 해당됩니다. 그럼 트라웃은 피네스 피처에게 약할까요? 트라웃의 통산 OPS를 보면 파워피처 상대 0.869, 평균투수 상대 1.016, 피네스 피처 상대 1.061로 피네스 피처에게 더 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라우스는 데버스와 소토가 2번을 때려냈으며 커트 스즈키도 있는 100마일 상대 홈런이 없는 반면 2015년 너클볼러 스티븐 라이트가 던진 60.8마일 커브를 타구 속도 103.5마일 홈런으로 만들어 야수가 아닌 투수를 상대로 투구 속도와 타구 속도의 차이가 가장 큰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트라우스의 패스트볼 상대 성적을 구속으로 나누면 95마일 이상을 상대로는 타율 2할 8푼 5리, 장타율 0.466, 91마일에서 94마일 사이를 상대로는 타율 3할 7리, 장타율 0.563, 90마일 이하를 상대로는 타율 3할 8푼 1리, 장타율 0.794를 기록함으로써 다른 타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라웃도 느린 패스트볼을 상대로 더 강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라웃은 류현진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에 약점이 있는 걸까요? 트라웃은 체인지업 상대 통산 타율이 3할 2푼 5리, 통산 장타율이 0.735로 소문난 체인지업 킬러입니다. 류현진은 체인지업으로 트라웃을 잡아낸 게 13번 중 2번에 불과하며 체인지업 구사율이 20%일 정도로 오히려 체인지업을 적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처음 중계된 시범 경기 해설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에인절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인절스의 1번 타자였던 트라웃이 류현진이 던진 체인지업을 너무나 여유롭게 골라내고 볼넷으로 출루해 제가 식은땀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그 경기에서 류현진은 조시 해밀턴에게 홈런을 맞습니다. 한 가지 실마리는 트라웃이 우타자이지만 좌완보다 우완에 더 강하다는 건데요. 트라웃의 좌완 상대 통산 OPS 0.947은 우완 상대 1.024보다 꽤 낮으며 좌완 상대 타율 2할 9푼 역시 우완 상대 타율 3할 1푼보다 낮습니다. 류현진을 상대한 성적을 빼더라도 트라웃의 좌완 상대 타율은 2할 9푼에서 2할 9푼 3리로 3리가 올라가 우완 상대 타율보다 1푼 7리가 낮습니다. 저는 어제 해설 중에 트라웃이 15석 이상 상대한 투수 중 한 번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은 투수는 류현진이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타를 허용하지 않은 투수는 류현진 말고도 4명이 더 있습니다. 6타수 무안타 3볼넷의 호세 르클럭, 8타수 무안타 2볼넷의 토미 헌터, 8타수 무안타 4볼넷의 카를로스 로돈, 9타수 무안타 4볼넷의 프란버 발데스인데요. 좌완인 로돈과 발데스의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로돈은 4개의 볼넷을 내주긴 했지만 8타수 무안타 6삼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3번의 승부에서 볼넷조차 없는 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둘의 맞대결을 조사하면서 알아낸 건 류현진이 트라웃을 만난 4번 모두 트라웃의 타격감이 좋지 않을 때였다는 겁니다. 트라웃은 류현진을 만나기 전 4경기에서 15타수 2안타 2볼넷에 그쳤으며 특히 올해는 바로 직전 경기가 4타석 4삼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을 만나고 난 다음 경기 성적도 3경기에서 11타수 1안타였습니다. 만약 둘이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면 이런 성적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라웃이 류현진에게 약한 게 만났을 때마다 트라웃의 컨디션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둘의 관계는 너무나 일방적인데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류현진의 트라웃 대처 전략입니다. 트라웃은 잘 알려진 것처럼 낮은 코스와 바깥쪽에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높은 코스와 몸쪽에 약점이 있는 타자입니다. 이에 TV 중계화면으로 보면 기역자에 해당되는 코스가 그나마 약점인데요. 류현진은 트라웃을 상대로 포심을 철저하게 바깥쪽으로 높게 던지려고 노력했고 체인지업은 다른 타자를 상대할 때보다 더 확실하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던졌습니다. 여기에 몸쪽을 파고드는 커터까지 던지게 되면서 트라웃의 스트레스는 더 커졌는데요. 류현진은 트라웃을 상대로 포심은 높은 코스, 체인지업은 바깥쪽, 커터는 몸쪽이라는 확실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고 그렇다 보니 타석이 종료된 지점은 모두 트라웃의 강점인 낮은 코스를 철저하게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트라웃이 류현진의 한가운데 실투까지 놓치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결국 슈어저의 공이 너무 잘 보이고 벌랜더의 공은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한 추신수의 말에 정답이 있지 않나 합니다.
트라우스에게는 류현진의 릴리스 포인트가 유독 까다롭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라우스는 류현진을 만날 때마다 타격감이 좋지 않았다. 류현진은 체인지업에 강한 트라우스를 상대로 체인지업을 최소화하는 피칭을 했으며 트라우스이 강점을 보이는 코스를 피했다. 여기에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 트라우스는 류현진에게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 그럼에도 13번의 승부에서 볼넷조차 없는 건 여전히 미스터리다. 이에 트라우스이 류현진에게 유독 약한 이유는 게리코를 상대로 왜 그렇게 강한지에 대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라고 한 최지만의 말을 끝으로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계 안내입니다. 오전 5시 최지만은 게리코를 상대합니다. 오전 8시 메릴 켈리는 다저스를 상대로 지난 경기 복수에 도전합니다. 오전 11시 토론토와 에인절스의 경기에서는 기쿠치와 오타니가 투타 맞대결을 하며 같은 시간 샌디에고는 머스그로브가 등판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